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오늘이요. 달력 들여다봤더니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더라고요. 다음 주는 또 10월 증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벌써 4분기, 이제 석 달만 지나면 또 나이 한 살을 먹는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좀 씁쓸했던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양지수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흔들림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황에 한국항공우주 등 특정 이슈로 크게 밀리는 종목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어제 분위기가 참 좋았던 섹터에서 떨어지는 종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하실 오늘인 것 같아요. 박앵커의 500 포트도 오늘 좀 속상합니다. 코스닥 하락률 상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종목이 제 포트에서 나왔지 말입니다. 웬걸요? 오늘 걱정이 되네요. 포트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고민하겠고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또 미국의 지표 소식 등 또 점검할 일정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힘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박지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운을 내야 하는 금요일이에요. 양지수 모두 다 분위기 안 좋고 모두가 처져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힘내서 좀 정신 똑대기 챙기고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전략을 나눠볼게요. 오늘 제포트 분위기 좋지 않네요. 하락하는 종목 수가 5개입니다. 한마디로 포트에 있는 종목 모두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케어랩스가 8%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코스닥 하락률 상위 10위권 내에서 한 7, 8위를 오가고 있더라고요. 걱정이 됩니다. 수익권이었는데 오늘 단숨에 이 손실로 전환해서 6.8%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지온 일단 견주하게 버티면서 6% 정도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어제와 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네요. 케어랩스 걱정이 돼요. 하필이면 어제 이 코너가 끝나고 마지막 그 위너스토 김영철 연구원 연결할 때 제가 케어랩스 일정을 들여다봤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오늘 해제되더라고요. 240만 주가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다 매도로 나올까? 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오늘 케어랩스 만만치 않게 낙폭을 키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홍섭 대리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깜짝 놀라셨죠? 저만 놀란 거 아니죠? 네, 근데 보통 오늘 이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어랩스가 그 가운데서도 좀 하락률이 큰데요. 이제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따른 그런 물량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 시장이 여태까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 시에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제 언급드린 대로 조정 시에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할 가격이 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이상 더 이상 하락하게 된다면 이제 손절 라인은 저희가 28,900원, 29,000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는 한번 그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한 6개월 정도 조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현재 그 추정치로는 이제 기관에서 대량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조금 이제 장이 끝나봐야 이제 수급 정확하게 나오겠지만은 외국인도 어느 정도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회복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추가 보유하고 일단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까요?
오늘 사실 뭐 비중은 크지 않아서 손실 금액적으로는 2만 원대이긴 한데 어찌됐건 손실률은 7%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비중은 적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분할 매수 관점이 좋으나 만약에 더 우리가 새롭게 편입될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은 굳이 추가 매수하지 않고 조금 손실률이 크지만 하락률이 크지만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요. 제 질문은 아니에요. 저희 PD님께서 너무 궁금하신 게 있어서 박 차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와이솔과 메지온을 함께 팔아서 케어랩스를 지금 시점 분할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박 차장님. 피디님이 저랑 4월부터 같이 일했는데 분명 대답을 아시면서도 저의 성향을 아시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왜 잘 가는 것을 굳이 팔아서 못 가는 것을 사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손실을 안 보려고 저희가 수익 냈다가 버티다가 수익을 반납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 번씩 걸려요. 아쉽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요. 왜 내가 판 종목은 올라갈까? 내가 손절한 종목은 왜 올라갈까? 그것만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팔고 원희가 IPS 팔고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러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네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네요. 나죠. 팔고 올라간 하이비전 이런 것만 기억이 나고 왜 이제 사람의 뇌 구조라든지 생각 구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기억이 나는 거고 결국은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투자 강의나 이런 거 나갔을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잘못하는 이제 행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안 좋은 종목 팔아서 좋은 종목 팔아서 올라가는 좋은 종목 팔아서 안 좋은 종목 사요. 그러면 계좌는 온통 다 파란불이에요. 이게 계속 쌓여나가면서 그 사람은 자산이 다 깎아 나가고 다시는 주식 안 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날아가는 거고요. 새롭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 안 팔고 떨어진 거 팔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좀 놔둬보자. 계좌가 다 빨간불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시장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좋은 종목이 올라가는 당연한 이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 좋은 종목이 떨어지는 당연한 이치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대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소신은 올라가는 종목을 너무 쉽게 팔아버리면 시장에서 절대 돈 못 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 거면 안 좋은 걸 팔아서 뭐 둘이 안 좋은 애들끼리 합쳐서 누가 더 좀 덜 안 좋은가 이런 걸 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박 차장님 제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채팅창에 글도 올라오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늘 똑같이 전략을 세울 수 없잖아요. 시장이 이러면 짧게 탁 치고 나와서 탁 치고 빠지고 막 이런 게 필요한 시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기도 있죠. 지금 아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건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시장이 연속성이 그렇게 종목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서울옥션 같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지는 않아요. 정말 네. 드물게 나오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짧게 탁 치고 나오고 탁 치고 나오고 할 수 있었으면 벌써 굉장히 큰 부자가 됐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원칙과 소신, 확률이 좀 더 높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려봤고요. 오늘은요, 저희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 추천을 이후 베스트 종목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재영 차장님의 베스트 3 종목 9월에 추천해주신 종목으로 국한했습니다. 한세실업 17% 수익이고요. 멀티캠퍼스 대우조선해양 참 아쉽네요.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던 종목인데 박 차장님은 어떠세요? 저 중에서 이 종목 참 아깝다 하는 종목. 바잉커가 포트에 넣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 글쎄요. 뭐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조금 적었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부진했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긴 했지만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몇 개월 전 같으면 야 어떻게 저런 걸 추천을 하냐 대우조선 뭐 거래 정지됐었다가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를 근데 조선업이 조금 돌아 나오고 있어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차트 참 예쁘네요. 뭐 기관이라든지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번갈아 가면서 외국인은 정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시점부터 이제 2018년 6월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매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제가 몇 번 가지고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세 조금 번이요. 네,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대우조선의 양은 저도 아쉽습니다. 멀티캠퍼스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고요. 권홍섭 대리님의 베스트 3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어보시죠. 9월 종목입니다. GMP, 현대엘리베이터, DNC 미디어 추천일 이후 최고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텐데요. DNC 미디어는 그 다음날 급등세를 기록했던 바가 있었고 현대엘리베이터도 그랬죠. 권홍섭 대리님도 아쉬우실 것 같네요. 어떤 게 제일 아쉬우세요? 저는 딱 GMP가 GMP요. 사실 이제 BTS 관련된 가장 큰 수혜주였는데 제가 이때 9월 3일 날 이제 추천드린 내용을 좀 추측하자면 기관의 연기금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는 신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간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 기업에서 이제 흑자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기관의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정도 되면은 BTS 모델을 기반한 이제 방탄 마스크라든지 그런 VT 코스메틱에 대한 신제품 출시도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을 들여다보면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날 이제 그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주가 상승의 흐름의 주체도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수를 하면서 이러한 그 급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적으로 지금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는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부분들이 이제서야 이제 빛을 보는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 회사의 자회사인 VT 코스메틱이 이제 홍콩이라든지 일본 이런 동남아 쪽에 신규로 진출하면서 상당히 사실 이제 BTS가 뜨기 전에 이제 광고 모델을 채용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그 관리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면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 이제 12,000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추격 매수하는 거는 약간 좀 부담스럽겠지만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10,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GMP도 아쉽고요. 사실 포트 전반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고른 선택한 종목들이 나쁘진 않은데 타이밍을 제가 좀 잘 못 잡나 봐요. 두 분이 얘기할 때 안 사고 꼭 시간 지나서 사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어느 날 삼성전자 사고 싶어, 코스모신소지 사고 싶어 이랬다가 좀 포트에서 파란불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포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이 건의사항 한 종목 늘리고, 건의사항이 있다, 한 종목 늘리고 단타 한두 종목 하면 어떨까요? 라고 희망꿈님의 의견도 있고요. 장단기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수익은 챙겨야 포트는 늘어납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단타도 하나 정도는 넣어도 될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그죠? 삼성전자는 제가 장기로 끌고 간다고 치더라도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 짧게 어떻게 가겠다,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겠다, 한 2, 3일 정도 들고 있어 보겠다, 분위기 못하면 그냥 팔겠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박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포트에 대한 이런 투자 기간별로 전략을 좀 바꿔가는 것? 보통 개인들은 물리면 장기 투자하고 맞아요. 장기 투자하겠다고 들어갔는데 5, 6% 나면 팔아버리잖아요. 사실 그게 성향인 것 같아요. 주식을 조금만 오르면 조금만 빠지면 너무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40% 50% 나도 놔둬봐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향이기 때문에 굳이 종목을 이건 단기 종목이야, 이건 장기 종목이야 나눌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장기 종목이에요, 단기 종목이에요? 장기하죠 보통. 그래요? 근데 여기서 5% 10% 나면 아마 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이게 종목의 장기, 단기라고 명찰이 붙어 있진 않아요. 그거를 굳이 내가 수익 나서 빨리 팔면 이건 단기 종목이 되는 거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셀트리온은 장기 종목이에요, 단기 종목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단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 다 장기 상승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건 장기 종목인 거죠. 그거는 이제 어렵네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 이제 다른 건데 굳이 이건 나와서 이건 장단기로 해야 돼. 그러면 단기 포트에 넣어놓은 종목이 정말 장기 추세로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바꾸면 되죠. 그죠? 그러면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장기로 가고 단기로 팔지 못하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원칙만 잘 지켜 나가면서 가져가면 굳이 그것들 나눠서 할 필요가 저는 있나 싶어요. 그러면 이 자기를 가두는 거거든요. 매매할 때 스타일에 자기를 여기 이건 장기니까 이렇게 가두고 저건 단기가 이렇게 가두는 거라서 오히려 더 이게 트레이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에서 흔히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잡주 혹은 막 이슈 없이 그냥 올라가는 뭐 누가 사고 있나? 뭐 이런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형님들이 사고 있는 종목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단 올라가니까 나는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그런 종목 홀랑 사갖고 하루 이틀 들고 있어보고 아니면 쏙 나오고 싶고 이런데 방송이니까 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단기 종목 하나 그런 종목을 하나 넣겠다라는 타이틀을 넣으면 그런 것도 해도 될까라는 욕심도 살짝 있고 그러다가 또 더 크게 포트 손실을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권 대리님의 의견도 여쭤볼까요? 제가 네. 너무 흔히 개인 투자자 모두가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니요. 그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죠. 이제 어쨌든 주식은 수급에 우선을 하기 때문에 그날 수급에 제일 좋은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약간 좀 그래도 추격 매수를 하면서 이제 하루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성향에 맞으니까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방송 특성상은 이제 일정 시간대에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따라가서 사는 것도 괜찮지만은 일단은 우리 방송의 그런 사정상으로 인해서는 그런 좀 매매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제 조금 우상향하고 있는 만약에 이제 좀 접근한다면 그러니까 상승 각도가 가파르고 그리고 이익도가 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해서 그렇게 짧게 먹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박 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뭐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고 어떻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충분히 저희도 그런 쪽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막 종목 열심히 막 브리핑해서 준비하고 방송하고 이럴 때는 그때는 참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브리핑을 했던 종목들이 이후에 뭐 몇 개월 후에 크게 수익이 나 있는 자리가 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좋은 종목 잘 발굴해서 이렇게 하면 되면 괜찮은 건가? 하고 실전 매매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달라질까? 또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종목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매매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좀 따로 있다 보통.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박 앵커는 종목은 잘 볼 수는 있을지언정 매매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럼 제가 좀 혼내줘야겠어요. 진짜요? 되게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요새는 행동경제학 뭐 많이들 행동경제학 교과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었던 사람의 지금 바잉커가 얘기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이제 학문들이 이번에 리처드 탈러 교수인가요? 그 행동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들이 손실나는 것은 개인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맞아요. 요새 뭐 인터넷 똑똑하시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실행을 못해서 그래요. 원칙을 못 지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잘 될 거예요. 지금 뭐 아주 엉망진창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서 할게요. 다들 웃으시는데 맞아요. 웃고 가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잘 될 거고요. 시간을 제가 오늘 금요일인데 이런저런 그간에 밀렸던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두 분과 나누다가 10분이나 써버렸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을 곧장 봐야겠죠. 만약에 두 남자의 종목을 각각 한 종목씩만 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곧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의 종목이 오늘 포스코 ICT, 힐라코리아고요. 권홍섭 대리님, 3일제약, 바이오리더스,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 준비를 해오셨어요. 3일제약이 오늘 아침에 급등하던 그 종목 맞나요?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일제약, 뭐 임상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했는데 상승분을 지금은 다 반납을 했었네요. 무슨 뭐였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예, 임상 예. 3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네, 네. 아침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상한가 정도 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이게 꼭지를 치고 이제 꺾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위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내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일제약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어린이 그 브루펜 시럽을 만드는 회사고요. 물론 이제 그 일반 의약품으로서 이제 매출 비중 크지 않지만 일단 뭐 그런 그 해열 진통 소염제와 그리고 안과 이제 일회용 점안제 이런 제품들을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약가 인하 여파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소규모로 한 적자 수준에 이제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병원 관련돼서 이제 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 비중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신약 개발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이스라엘 바이오 제약사 갈메드라는 회사와 이제 협의를 하면서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코는 현재 그 미국 FDA 임상 2B를 진행 중으로서 3반기 내 또는 3분기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내년 정도에서는 3상 진입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일제약은 이 갈메드사와 기술 도입을 2016년 7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갈메드라는 상품이 FDA에 통과가 될 경우는 인사상각에 대해 통과가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부각될 가치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세계 최초고 또 국내에서도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35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개발 완료 시에는 이제 시장 선점 효과와 그리고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됐고 한국 내 임상은 지금 3상 개발 지금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제약에 이제 독단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해외 그 제약사와 협약을 통해서 한다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바이오 제약사의 갈메드가 미국 FDA에 통과가 된다면 그만큼 시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삼일제약도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해야 될 점은 뭐냐면 뭐 동성제약도 그렇고 삼일제약도 그렇고 모든 지금 현재 올라가는 제약 섹터들이 그렇듯이 지분 가치로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일제약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수준으로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만약에 임상 3상에 대해서는 아직 밸류를 적정하게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임상 3상이 된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한 4만 7천 원 정도지만은 전고점 5만 4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일제약 어제 상한가 올라갔었죠.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급등을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출발할 때도 분위기 참 좋았었는데 일단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2% 정도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일제약에 대한 포인트 전해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종목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포스코 ICT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 들고 계신 분들이 오늘 좀 많으신가 봐요.
포스코 캠텍과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ICT 중에서 포스코 ICT를 매수했는데 나머지 두 종목이 날아가서 너무 속상하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포스코 ICT 제가 좋아하는 그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죠. 그 업체 중 하나죠. 이제 그룹마다 SI 업체가 있는데 포스코 ICT는 이제 포스코라는 큰 이제 대형 그 회사가 있으니까 IS 업체, SI 업체 중에 IS 업체는 좀 무서운 업체죠. 무섭네요. SI 업체 중에 한 재계 서열 5위, 6위 정도 해요. 이쪽 SI 업체 중에. 왜냐하면 포스코를 끼고 있으니까.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ICT, 에너지, SOC 사업. 그러니까 포스코 계열사인데요. 이게 ICT랑 엔지니어링 그 기술이랑 같이 갖고 있는 업체는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SI 업체가 많긴 한데 엔지니어링 기술까지 우리가 첨단 기술을 뭐 건축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거 설계해야 되고 SI 업체가 뭐 그런 거 넣어야 되고 한데 이건 한 번에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 X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 뭐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포스코 그룹 아니면 외부에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중에 네.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ICT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포스코가 하면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디를 이용할까요? 아마 포스코 쪽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철강 업체고 그렇죠. 뭐 시스템이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계열사 물량이 2020년부터 늘어날 겁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에 소송을 한번 당했어요. 히다치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669억 원? 669억 원 이제 배상을 하게 됐는데 이게 7월 25일 날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그때 16% 급락했거든요. 저기 긴 음봉이 나오는 저때였을 거예요. 신저가를 찍은. 저때 이제 히다치로부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2,800억 배상하라라고 했는데 싱가포르 중재 재판소에서 669억 원 이제 반영이 된 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반영하고 나면 올해는 아마 소폭 적자 혹은 소폭 뭐 BEP 정도 할 것으로 보는데 영업이익은 한 7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악재 털어냈고 내년부터 실적 계속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턴어라운드 충분히 할 수 있는 포스코 캠텍이나 포스코 엠텍보다 늦게 가는 이유는 이런 악재 때문이었는데 네. 이 악재도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 꾸준히 들어오면서 턴어라운드하고 있어서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ICT 많은 분들이 이미 보유 중이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 SI 업체들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오늘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좀 해보시고 다음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도록 할게요. 권홍석 대리님, 바이오리더스 저희가 한번 풋에 넣었다가 뺐어요. 네. 이 종목도 기억을 하는 건 저희가 빼고 나서 분위기를 또 잘 타고 올라가서 네네. 아쉽네요. 바이오리더스 다시 네. 한번 노려야 되는 건가요? 네, 오늘도 분위기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장이 당분간 지속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참 저평가받고 있는 바이오리더스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회사의 내용을 보자면 이제 미생물 기반으로 면역 치료제 신약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뮤코맥스와 그리고 휴마맥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은 뮤코맥스라는 이제 경부용 그 백신인데요. 자궁경부암에 관련된 피 이상 형증이라든지 그리고 자궁경부암 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는 신약에 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이제 3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외과 수술로 인해서 자궁경부의 암을 좀 떼어내는 그런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요. 오히려 이제 초반에 1차, 2차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면 이 약을 먹음으로써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간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으로 고생을 해서 수술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태가 1년에 방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이제 이 회사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생물 관련된 제품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화학 제품보다는 부작용이 좀 덜하고, 그리고 유산균을 전달체로 해가지고 항원을 이제 체내로 흡수시켜서 특이적 면역을 유도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궁 경부암 외에도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마맥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명약 항암제 이제 병역요법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회사의 그 휴마맥스의 경우에는 이제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는 이제 고분자 물질로서 이제 그 다른 이제 화학요법을 쓰는 것보다 이제 이것도 역시 천연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하고, 현재는 이제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병역요법에 대해서 항암제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병역요법에 대해서 연구 개발에 대한 가치가 조명될 경우에는 동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회사의 그 최대 주주는 이제 TCM 생명과학인데요. 이 회사 역시도 이제 그 생리대처럼 여성이 착용을 해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진단 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획기적인 그런 제품들을 만들므로써 어떻게 보면 여성 질환에 관련된 특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간 그 여성에 관한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이 회사들이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 포인트로도 다시 한번 재조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흐름상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120일선을 돌파를 오늘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좋지 않고,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한 0.14% 포인트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10월달 정도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기관들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전략이 다시 오게 된다면 120일선을 강하게 뚫고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의 목표가는 낮지만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목표주가 4만 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강하게 얘기 주셨네요. 그럼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그 위에 고점이 한 21,000원 정도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바이오리더스 아쉽다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오늘장 3.5%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리더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들으니까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이 휠라코리아입니다. 의류주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FNF나 이런 의류 종목들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명절 때 주식 공부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식 공부도 안 하는데 TV를 보다가 타이거 우즈가 우승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감동적이던데요. 전 그거보다 갤러리들을 봤거든요. 거기에 구름대 같은 갤러리들. 거기서 타이거 우즈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또 축구에는 마라도나 펠레가 있나요?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런 타이거 우즈가 재기했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 골프 산업이 지금 침체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골프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몇 배의 성장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필라코리아인데? 아큐시넷. 필라코리아의 매출의 60~70%는 아큐시네트에서 나와요. 이익은 약간 좀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러면 필라코리아가 사실 지금 좀 겁나는 게 작년부터 실적이 워낙 좋아서 지금 오랫동안 올랐잖아요. 보시면 그때 이제 10,000원, 15,000원 했었는데 아큐시네트 실적 개선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3배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아큐시네트의 베이스 효과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미국 골프 산업이 다시 살아나? 타이거 우즈 우승의 나비 효과가 필라코리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딱 필라코리아가 생각이 났었는데, 국내에서도 잘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잘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잘 되고 있어요. 미국 소비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 점들 봤을 때는 사실 매출 비중은 아큐시네트보다 떨어지면 이익성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 중국에서는 제가 필라코리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이키, 아디다스랑 같은 급으로 필라가 이제 안타 스포츠에서 밀고 있다라는 점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둔했었어요. 그런데 많이
타이거 우즈의 우승을 통해서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강한 양봉이 급등을 나오면서 보였죠. 네, 급등을 하면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거든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랠리가 한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한번 급등 돌파하고 나서 한번 레벨업을 했으니까 또 한 번의 레벨업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필라코리아를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타이거 우즈 영상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봤었거든요. 막 그분이 같이 경기했던 분 끌어안으면서 눈물 이렇게 고이고 지난해 있었던 뭐 음주운전 영상이랑 같이 막 해서 화면에 소개될 때 이 사람이 돌아왔구나. 근데 그게 또 이렇게 필라코리아 종목이랑 연결이 되니까 갑자기 포트에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스위스 유학준수님은 필라로 지금 수익 많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빠르게 두 분의 종목을 각각 들어봤는데요. 박 차장님이 보실 때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 중에 오늘 어떤 게 더 끌린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권홍섭 대리님은 박 차장님의 종목에서 나 요거 좀 끌린다 이런 거. 글쎄요, 바이오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데 뭐 어제 차트를 좀 돌려보니까 바이오가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어제 은행주도 많이 올랐고 바이오도 많이 올랐는데 3일대학 어제 상한가가 오늘 조금 흔들린다.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한가 갔다가 하루 쉬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 방송에서 어떻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뭐 그런데 오늘 이제 뭐 바이오 리더스도 그렇고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른 애들 좀 많이 꺾이는데 여기는 오늘 이제 플러스가 나고 있어서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기술적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권 대리님은요? 예, 뭐 제가 포스코 ICT도 괜찮지만 필라코리아가 아무래도 더 상승할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즘 뭐 패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필라코리아도 FNF만큼의 수익률을 한번 노리고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FNF 저희 뭐 배럴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의류주에 대해서는 뭐 마음이 항상 조금 호의적인 편이죠, 제가. 필라코리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제약바이오 종목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HLB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흐름을 체크하고 있었고 그래서인가 이 급등 후 쉬는 이 3일제약도 마음이 좀 가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급등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하지만 어제 또 어떤 분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 종목이 무조건 갈 것이다라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은 좀 방심인 것 같아요. 급락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오늘입니다. 사실 오늘은 케어랩스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요. 권홍섭 대리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다른 종목들 포트 변화를 주지 않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굳이 오늘 장에서 좀 건드려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분위기 보면서 만약에 월요일장 지수가 흔들린다면 케어랩스, 신대양재지, 와이솔까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빼는가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좀 잠정 실적 나오고 분위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5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건 9월은 원금 회복 목표 실패했습니다. 3% 수익도 실패했어요. 물론 월요일까지 봐야겠죠. 오늘 장 마감까지는 보고 체크를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르죠. 뭐 갑자기 있는 포트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해가지고 달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9월 실패했어요. 박 차장님. 네. 자꾸 이렇게 7월에 원금 회복 성공하고 그 뒤로 지금 약간 제가 침체기에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인드로 임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개인 같으면 잠깐 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잠깐 쉬는 것도 한 발 물러서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떤 걸 매매를 했고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맞아요. 이거에 묻혀서 이거 내일 삼성전자 케어랩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큰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하지만 월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은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복귀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뭘 매매했고 뭘 잘못했고 라는 것들을 복귀하는 시도가 필요해요. 제가 사실 블로그에 글을 적는데 블로그에 글 적는 이유도 지금 3개월 전에 뭐 매매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죠? 얼추 기억나는 것들은 뭘 잘못했는지 있지만. 기억 안 나요. 난다 그러면 거짓말, 뭐 아니 천재거나. 적어봐야 돼요. 적어보고 왜 잘못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조금 더 나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예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자리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아니요. 저도 블로그 글 써야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올백 일기. 월말에 왜 그랬는지 그거를 물으니까 복귀를 해야 된다. 그 바둑 음. 기사들 있잖아요. 자기 매매를 딱 했을 때 뭘 했다, 뭘 잘못했다 이거를 고쳐야 그거 하잖아요. 우리 예습 복습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복습하시는 분 잘 없을걸요. 예습은 좀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권홍섭 대리님 하세요? 복습? 네. 맨날 합니다. 복귀합니다. 맨날 복귀하세요. 네. 그럼 저희 포트도 좀 복귀해 주신다면? 아, 복귀를 제가요? 아, 저희 셋이 같이 해야죠. 아, 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에도 복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는 종목을 갖고 와야 되고 또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또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복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종목을 사고 나서는 시장 흐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 흐름을 보면서도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5개 채우고 가기보다는 아 이거 좀 퇴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퇴출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그거 맞아요.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5개를 다 채워놓으니까 어떤 종목을 담을 때 또 제가 막 못 담겠고 있는 걸 팔아야 되는데 그 고민까지 함께 해야 되니까 항상 좀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교체하라는 건가? 막 이런 글도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앵커의 올백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하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유난히도 제가 궁금했던 이야기, 좀 찡찡대는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이만 보내드릴게요. 주말 잘 쉬십시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